꼬집자. 자, 지금요, 민주당이 이 국힘도 복잡하지만 아주 그냥 그 들쑤심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종부세 문제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부세를 낮추자. 거기다가 이 종부세 상위에 1%만 내는 걸로 하자. 이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날린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뭐 이 송영길이, 우원식이 뭐 이렇게 이제 다 나왔지 않습니까? 뭐 그렇고 그런 이 세 사람이 이 당대표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 관계에서 서로가 이제는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정책을 다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도 뭐 상위 1%만 내게 하자. 종부세를 12억으로 올리자. 진짜 하는 짓들을 보니까 얘네들은 과거사 청산이라든가 역사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게 단기 기억 사실증이라든가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이 메멘토 모리 같은 데 나왔던 그런 영화 한 편 얘네들이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온갖 악행과 망언을 다 하더니 이제는 상위 1%가 종부세 내면 된다. 이제 12억으로 공시지가 12억으로 올리면은 뭐 거기서 종부세 내면 된다.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지금 이 민주당의 그 행태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첫째, 문재인을 이제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거죠. 문재인한테 모든 걸 이제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된 거는 민주당은 한 게 없다. 문재인이 저렇게 설익은 애들, 바보 같은 애들, 삼류 같은 애들, 홍남객 데리고 저렇게 뭐 소주성에다가 뭐 이것저것 하더니 이렇게 민심을 잃은 거다. 그리고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국민들을 괴롭히더니 입안이 돼서 4월 7일 우리가 폭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생양을 문재인과 그 다음에 이낙연으로 삼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과거는 이제 잊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라도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반문재인 정책, 그 다음에 문재인을 지워버리기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번에 당대표 하겠다고 나온 송영길이부터, 송영길이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 뭐 2주택 가져도 된다는 운동 뭐 이런 소리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 우리가 제1야당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1야당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게 의미심장합니다. 결국은요, 민주당이 지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이가 그런 말 했죠. 이 여당은 분열할 거다.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이 안에 있는 강성 말하자면은 대개 친문들이 지금 윤호중이가 이제 원내 대표가 됐죠. 친문들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대표로 당대표로 나오는 사람들하고 아마도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김종인이가 조영하고 같이 갈 수가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은 이 친문들 끝까지 지몬미 이래가면서 문재인하고 대결을 할 거고요. 이 한쪽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최소한의 제1야당 아니면은 만에 하나라도 이길 수 있는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때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문재인의 등에 칼을 꽂을 자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정신인데 이 정성호가 유일하게 말하자면은 이재명 편에 있었는데 이제 정성호가 점령군처럼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정두환이도 그랬습니다. 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줄 쫙 두 줄로 쓰세요, 세 줄로 쓰세요 이렇게 얘기해야겠다고 제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정두환은 상당히 생각이 좀 좌파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정태근이라든가 또 뭐 그 당의 이른바 중도를 표방하면서 이랬던 이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뭐 전역 의원 같은 사람은 안 와도 된다고. 너무나 강성 보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농담하고 이랬는데 그만큼 두 줄로 쓰세요, 세 줄로 쓰세요. 정도원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정성호가 바로 두 줄로 쓰세요, 세 줄로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돼요.
그래서 이 민주당 안에서 이른바 당권 쟁투, 피비린내 나는 권력 쟁투가 이제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갈라질 가능성도 굉장히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몽실님께서 주호영은 왜 할배를 데리고 와서는 그러냐 이러는데, 이 주호영 대표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 참 착하고 아주 이렇게 머리 명석하고 이런데 어떤 경우든지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 이렇게 봐서 이 중간에서, 저는 정치에는 중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중도 보수라든가 중도 좌파라든가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해요. 중도는 결국 뭡니까? 이념의 노예인 거예요. 스윙 보터라고 하죠. 오늘은 여기 찍다가 내일은 저기 찍고.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요, 스윙 보터들 없어요. 대물림 해갖고 보수 집안이고, 대물림 해갖고 말하자면 민주당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이 질 바이든하고 결혼하면서 장인한테 굉장히 고맙게, 질 바이든이 아니라 릴리아 첫 번째 부인하고 결혼하면서 그 릴리아의 장인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버지한테. 왜? 릴리아의 집안은 그냥 대대로 공화당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민주당인 나를 이렇게 받아들여 주냐 해서 굉장히 릴리아의 아버지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그 정도로 굳건한 거예요. 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념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전용기는 보수주의자고 우리 보수에는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고, 대한민국이란 나라와 국민성이 여러 가지로 볼 때는 보수주의가 맞춤이다.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근데 이 이재명이란 사람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이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중도고 뭐고 다 없고 이제 대통령 자리만 찾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키면 된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민주당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선거를 치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 다 분열해 갖고 치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의 파열음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아주 진절머리를 치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우리 보수가 승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 거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 강성 당원들 가운데서 아주 많은 대깨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무슨 기사만 오면은 쫙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글들의 딱 특징은 딱 하나예요. 문프 등에 칼을 꽂을 자다. 문재인 등에 칼을 꽂을 사람이 이재명이다. 여기 대깨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아주 그 강성 보수인 그 분들 중에 몇 분은 진짜 문재인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재명한테 투표할 수도 있다. 정말 처단해야 된다. 이런 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 설득하느라고 굉장히 혼났습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폭력적으로 댓글을 달고, 이런 건 옳지 않다. 그리고 과잉 댓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나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거기다 걸친 게 뭐냐면, 한 1000명 정도 이 아이디를 차단을 하면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댓글을 달는 사람이 그렇게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1000명의 아이들을 자기가 차단을 딱 하고 있다는 얘기고, 또 두 번째는 뭘까요? 너희들 대깨들 그래봤자 1000명이야. 너희들이 밭갈기 하고 난리 쳐봤자 그래봤자 1000명이야 이겁니다.